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 공식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남아프리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로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하는 7박 10일간 일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다자외교 마지막 무대인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정상외교 복원을 넘어 전 세계의 미래 성장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경주 에이펙에서 합의를 이끈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을 G20에서 확장 논의했고 국제사회 번영에 기여하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대한민국도 모든 인류가 인공지능 혜택을 고루 향유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집트 공식 방문에선 새 중동 비전 샤인 이니셔티브를 발표합니다. 안정과 조화를 기반으로 한반도와 중동의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그 첫 실천으로 이집트 구호단체에 $10,000,000를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4개국 순방, 정상회담을 통해 굵직한 경제 성과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에서 거둔 방위산업 관련 실질적 성과가 구체화될 걸로 기대됩니다. 아무래도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아마 가장 큰 구체적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사전에 비서실장이 특사로 가서 협업할 수 있는 분야들도 많이 정리했고 또 구체적 사업도 다 발굴을 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큰 성과가 난 것 같습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UAE와 방산협력 성과가 $150억, 우리 돈 2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UAE가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초기 투자 규모만 30조 원에 달하는 사업 참여를 통해 국내 많은 스타트업의 해외 사업 진출 기회가 열릴 걸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에서는 원자력 협력 등 MOU 3건을 체결했습니다. 튀르키예 신업 제2원전 사업을 한국이 수주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 외교 중요한 축인 중동에서 기존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아프리카로도 실용 외교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중후반까지 치솟으며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상황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불투명하고 주요국의 재정, 정치 리스크가 겹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시장의 구조적 외환 수요까지 겹치며 원화가 다른 통화보다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존 원칙 하에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주요 외환 수급 주체들과 함께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최근 가동된 사자 협의체 운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 개혁 이후 기금 규모가 3,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 투자 회수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GDP의 절반을 넘는 세계 3위 연기금으로 보유 해외 자산 규모도 외환 보유액을 웃돌 만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중장기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단기적 조치부터 제도 개선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초혁신 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정부. 경제관계 장관 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3차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태양전지 분야 생태계 재편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차세대 태양광 고효율 텐덤셀 모듈을 2028년까지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를 기반으로 전력의 생산과 소비량을 정확히 예측, 필요한 곳에 전력을 공급하는 차세대 전력망 도입 계획도 밝혔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구축을 위한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2027년까지 고압 직류 송전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여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적기에 완성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역량을 글로벌 선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해상풍력은 20메가와트급 초대형 터빈을 5년 내로 양산합니다.
그린수소는 고효율 기술 개발과 100메가와트급 대규모 생산 실증을 통해 생산 단가를 절반 이하로 낮출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를 국민이 체감하는 피지컬 AI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도시 전역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실증도시를 내년부터 조성합니다.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투입, 대규모 자율주행 데이터를 빠르게 축적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차 전용 GPU를 확보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활용할 수 있는 AI 학습센터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출생아 수가 22,3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1,780명, 8.6% 늘어났습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5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집계된 출생아 수는 19만 1,040명으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도 0.85명으로 지난해보다 0.06명 증가했습니다. 30세에서 34세 여성이 1000명당 78.3명을 낳아 출산 증가세를 이끌었고 35세에서 39세 여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18,4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3,095건, 20.1% 늘어난 것으로 9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우선 30대 초반 인구가 증가하였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와 정책적 효과도 함께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9월 사망자는 28,10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9% 줄었습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9월 인구는 5,732명 감소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44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7만 9천 명, 15.2% 감소한 것으로 51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를 비롯해 수도권 내 주택 도시개발 공사들이 내년도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공급 물량을 발표했습니다. 총 2만 9천 호, 지난 97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2만 7천 호에서 2천 호 더 늘어났습니다. 이는 판교급 신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규모입니다. 이를 공급하는 공공기관들의 올해 분양 물량보다 30% 이상 증가한 셈인데 최근 5년간 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의 약 2.3배에 달합니다. 내년에 분양될 단지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에서는 23,8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내년 공급 물량에는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집주 근접 실현이 가능한 입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지구별로는 3개 신도시 중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의 7,500호, 2개 신도시인 광교와 평택 고덕, 화성 동탄 2지구에 7,900호를 공급합니다. 기타 중소택지인 고덕 강일과 구리 갈매 역세권, 거맘 역세권에서는 13,200호의 공공주택이 분양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기존 계획대로 5,100호가 수도권에서 추가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LH 직접 시행 확대를 위해 마련된 LH 소유의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제도가 첫 발을 내딛습니다. 장기간 쓰이지 않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비주택용지를 심의해 필요시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제도로 정부는 제도 도입 전 우선 추진 물량으로 15,000호 공급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LH는 우선 추진 물량의 28%인 4,100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비주택용지의 용도 조정안을 담은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구는 남양주 왕숙과 파주 운정 3, 수원 당수입니다. 국토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공급을 진행하고 수원 당수의 경우 이르면 내년 중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퇴직금 체불이 꼽힙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직원의 퇴직금을 미리 적립할 여력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퇴직연금 도입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총 체불액의 40%가 퇴직금입니다. 대부분 퇴직 시점에 일시에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보다는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체불 위험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부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도입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과 10개 은행을 통해 기업당 최대 5억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 3,300억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작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을 도입해 한 달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입니다. 도입한 지 1년이 지난 기업의 경우 부담금 납입 내역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지원 상품은 특별 출연 보증과 보증료 지원 보증 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증 비율과 보증료의 차이가 있어 거래은행과의 상담을 통해 적합한 상품을 고르면 됩니다. 대출 희망 기업은 우선 신보를 통해 보증 신청과 자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14개 금융관계기관이 금융공공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합니다. 지난 2020년 6월 처음 개방한 뒤 매년 공개 대상 데이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금융, 자본시장 데이터가 오픈 API 형태로 공개되는데 지금까지 활용 신청은 3만 건, 조회된 데이터는 6억 8천만 건이 넘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데이터는 주로 웹사이트와 앱 개발에 쓰입니다. 이번에는 기업과 자본시장 관련 데이터 등 8개 API 162개 항목이 개방됩니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지배구조 변동 등을 파악하고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울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데이터 개방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는 게 금융위 계획입니다. 자동차 보험 피해자 통계와 생명보험 사고 원인 정보도 개방됩니다. 보험제도 개선과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일반이 확인하실 수 있게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이터들과 같이 보시면은 좀 더 인사이트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금융위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국가 인공지능 전략과 연계한 데이터를 개방해 AI 친화적인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올해 3월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고교 학점제.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직접 과목을 선택해 듣는 겁니다. 지난 8월 고등학교 1학년생 6,800여 명과 교사 4,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과 교사 모두 고교 학점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과정 만족도에서 희망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응답이 74%로 집계됐고 선택 과목들이 진로와 학업 설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3%였습니다. 과목 선택에 있어 교사의 상담과 지도에 대한 만족도도 비교적 높았습니다. 학생 62%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 검사나 상담 등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과목별 최소 성취 수준에 미달하면 받아야 하는 보장 지도에 대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학생은 67.9%, 교사는 70%에 달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미이수가 우려되는 학생들에게 예방 그리고 보충지도 등 최소 성취 수준 보장들을 실시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셨고요. 그 결과 이수 기준에 미도달한 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를 통해서 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이 충분히 개설됐다는 응답은 교사의 경우 80%에 육박했지만 학생은 58%에 그쳤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요구에 맞춰 충분한 선택 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편의점의 김진열대 앞, 외국인 관광객이 김부각 제품을 꺼내 포장면을 천천히 살펴봅니다. 평소 김을 즐겨 먹는다는 관광객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한다고 말합니다. I would also recommend it for people that like vegetables, right? That would really feel like they want to start out like trying new food. 김의 바삭한 식감 때문에 간식으로도 자주 찾는다는 반응입니다. Really flavorful, really intense in flavor and crispy. K김은 이제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꼭 사가는 대표 기념품이 됐습니다. 편의점에서 김을 고르는 외국인들, 이제는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됐습니다.
이런 소비 변화가 해외 시장에 그대로 이어지면서 김 수출 증가에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김을 판매하는 기업들 역시 해외 주문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합니다. 건강 스낵으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한국 식품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좀 들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수입국들이 미생물과 중금속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품질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하게 품질을 좀 제어를 하면서 수출 통관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소비자들도 안심하게 먹을 수 있게끔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최대한 방향을 잡고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김 수출 금액은 지난 20일 기준 10억 1,500만 달러, 약 1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김 수출 실적이 사상 처음 10억 달러를 넘어선 겁니다. 정부는 수출 시장을 넓히기 위해 홍보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조미김, 김스낵 같은 제품들을 좀 더 많은 시장, 유럽이나 남미, 중동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 좀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김 제품의 국제 규격화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모두 63만 명, 세액은 총 5조 3천억 원으로 주택부는 54만 명, 1조 7천억 원, 토지부는 11만 명, 3조 6천억 원입니다. 납부 세액이 300만 원이 넘는 경우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4,849원 오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하에 산정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부터 지역 가입자 세대 보험료에 바뀐 소득과 재산 변동분이 반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 수성 사격장으로 피해를 받아온 장기면 주민들을 위한 2025년 후반기 민관군 협의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대책위원회와 경상북도, 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 6월 의결된 8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류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추진 방향을 조율했습니다. 한편 전반기 의결 사업 가운데 사격장 진입로 포장과 방음, 방호벽 설치 등 일부 사업은 이미 완료됐습니다.